안녕하세요.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펫 로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펫 로스 말 그대로 이제 뭐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반려인들이 보이는 반응들, 그게서 이제 펫 로스 신드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 분들은 이해를 못하기도 하죠. 애완동물 키운 적이 있으세요, 선생님들은? 저는 이제 제가 대학생일 때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한 16년 정도 키우다가 강아지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죠.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이제 장례도 좀 치러주고 장례까지 하셨군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옛날에 키웠던 강아지가 좀 생각이 좀 나네요. 네. 그때 좀 어떠셨어요? 좀 슬프고 많이 좀 힘들었죠. 저희 가족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다들 그때 좀 슬퍼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죽은 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노환으로 죽은 거죠. 네. 병으로 죽었는데 강아지 죽고 장례 치러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저희 어머니께서 우셨어요. 눈물 막 줄줄줄 흘리고 이러셨는데 단순히 그냥 이 애완견이 아니라 정말 반려동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반려동물을 잃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을 또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또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조성호 선생님처럼 반려동물을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가깝게 그렇게 같이 좀 키우고 또 같이 살고 정말 말 그대로 생활을 같이 반려해온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청아에도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라고 하기보다 개죠. 시골 개. 바깥에서 키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려동물, 뭐 우리가 한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반려동물들은 집 안에서 키우잖아요. 그리고 정말 같이 생활해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같이 자요. 같이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씹어서 주기도 하고 같이 같은 걸 비슷한 걸 먹고 그러기 때문에 동물이라기보단 가족이라는 느낌이 사실 굉장히 강하고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좀 있고 애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포인트가 바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 반려동물이 애완견 뭐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내 애기처럼 그렇게 키우게 되거든요. 양치질하고 씻기고 목욕시키고 또 같이 산책하고 놀고 장난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입장으로서는 우리 애기가 어느 날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거가 안 슬플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 상상만 해도 막 너무 끔찍할 정도로 너무 슬프고 속상하고 정말 무너지는 일인데 이제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무슨 동물이 뭐 그랬는데 한낱 뭐 그거에 그렇게 뭐 죽을 것처럼 저러냐 뭐 이제 이렇게 서로 그 포인트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까지 힘들어진 이유는 친밀도와 신뢰의 문제 같습니다. 반려동물들도 주인이 주는 사랑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거를 그대로 따르고 주인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이 신뢰가 생기고 나를 이렇게 절대로 배신할 것 같지 않고 이런 존재가 반려동물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아이도 크면 껴안고 스킨십 하는 게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무한한 신뢰와 친밀감을 계속 느끼다 보니 반려동물 잃었는데 너무 슬퍼하는 게 아이를 잃은 거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가족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공감을 잘 하죠.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감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이해하거나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고. 저희가 이제 상실에 대해서 다루었던 아주 옛날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세 사람 모두 다 상실을 다 경험했었고 가족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루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누구를 잃었고 그때 내 기분이 어땠고 내 상황이 어땠고 우리가 그때 아주 자세하게 다루었잖아요. 반려동물들을 잃었을 때 정말 동일한 그런 감정 반응들이 이제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믿겨지지가 않고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당장이라도 문 열면은 이제 나올 것 같고 뭐 잘 잤어? 뭐 안녕? 이렇게 인사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막 너무너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또 자책감, 죄책감이 엄청 들어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만 했으면은 좀 더 살지 않았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계속 들 수도 있고요. 반려동물은 동물이 아니라 내 어떤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잃었을 때의 상실의 반응이 이제 그대로 나온다. 펫 로스 증후군이라는 게 그걸 그대로 경험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그 증상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죄책감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들 이 얘기하시는 게 내가 좀 더 잘 돌봤으라면 혹은 빨리 병원에 데려갔었더라면 힘들어할 때 좀 더 말 그대로 영양 수액이라도 맞춰줄 걸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많이들 자책을 하세요.
오셔서 실제로 점점 자책을 하는 날이 길어지고 이러시면서 펫 로스 때문에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우울증 증상이 생기고 내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그렇게 돼서 우울증이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애도 반응, 상실을 했을 때는 애도 반응이 이제 뒤따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건강한 또는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한다든지 막 그리워한다든지 죄책감이 든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애도 반응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갔을 때, 즉 뭔가 병적인 애도 반응이 있을 때는 이건 이제 우리가 확실히 좀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고 뭔지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병적인 반응으로 넘어가게 된 거가 되거든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생물학적인 변화들을 같이 동반하게 되는, 잠을 잘 못 잔다던가 식욕이 많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던가 뭐 이제 이런 증상까지 동반하게 된다면 좀 병적인 과정이라고 좀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애도 반응이 병적인 애도 반응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굉장히 좀 깁니다. 뭐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6개월이라고 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1년이 넘어가면 병적인 애도 반응이다, 복합성 애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뭐 1년을 딱 잘라서 뭐 이렇게 꼭 12개월 이게 꼭 기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기간이 길고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면 도움을 받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다행이죠. 아, 내가 혹시 펫 로스 증후군 때문에 질병 상태인 건 아닌가 이제 그 전문가를 찾아오고 하신 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오늘 방송 들으시고 혹시 나도 이제 이런 펫 로스를 겪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거 아닌지 이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가까운 전문가를 꼭 찾아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반려동물이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무심코 던지는 말에 상처를 좀 많이 받으시는 네. 것 같아요. 아, 뭐 그런 뭐 애완동물 좀 죽었다고 어떻게 되냐. 너네 부모님이 죽어도 그렇게 슬퍼 할 수 있느냐. 빨리 뭐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치워라. 반려동물을 빨리 들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 무심코 악의 없이 위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처를 조금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떻게 이런 우리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못할 수가 있냐, 몰상식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는 것도 저희가 사실 이제 되게 주의할 필요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 또 동물은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본인의 어떤 생각의 자유고 자신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건 틀리고 이건 배려가 없는 거고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고요. 서로 이제 생각은 이제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놔두되,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면 굳이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서로 이야기 나누고 감정 나누고 또 같이 위로해주고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렇게 공감받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자기 혼자서라도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글을 써본다든지 또 혹은 이제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에게 편지를 쓰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100% 모두가 다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마음을 좀 표현해보고 정리해보는 것도 이런 펫로스 증후군을 좀 이겨내는 데 좀 도움이 좀 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15년에서 20년 뒤에는 얘랑 나는 이별할 것이다 라고 아예 그거를 사실 굉장히 진지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시작할 필요도 좀 있어 보여요. 그 이제 이선아 선생님 얘기 듣고 좀 생각이 났던 게 아이들이랑 같이 키우다가 반려동물이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신 부모님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 6살, 7살 정도 학교 가는 나이가 되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개념을 잘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함구하거나 죽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거나 비슷한 강아지를 사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좋지 않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분명하게 죽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시 볼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어찌 보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터놓고 아이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고, 아이하고 상의하고 물건을 치우고 아이하고 상의를 하고 다른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쪽으로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도 언젠가는 꼭 죽음을 맞이하고 또 이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나갈 수 있게 할지, 그런 게 어떤 부모의 큰 역할이니까 우리가 이 슬픔을 막을 수는 없지만 겪고 성장해가는 이런 것들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고 슬프지만 반려동물과 보냈던 추억을 되살려보고 이러면서 또 한 번 또 가족끼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펜로스 증후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펜로스 증후군을 어떻게 하면 좀 잘 극복하고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2편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